변화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네, 우리 진짜 2020년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벌써. 네, 맞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2020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좋은 PD님 거죠. 너무 바쁘셨잖아요. 저요? 네. 그냥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 예. 장 박사님.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또 약간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네.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 10월까지 엄청 행사하고 막 바쁘다가 한 1월 되니까 이제 2020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구상 중이었거든요. 네. 몸은 안 바쁜데 이제 머리가 되게 바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몸을 더 바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야 되는데 추우니까 예전보다는 덜 추운데도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머리가 제일 바쁠 시기가 또 설날 전후해서 뭔가 연휴가 길어지면 머리가 더 바쁘기 시작하죠. 맞아요. 구정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저기 구정 아버님 모시고 또 제주도 여행 갑니다. 그러죠. 우리 집에 그 이렇게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비법이죠. 네. 마법이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여행을 가고 집사람은 친정 가서 아이들과 같이 정말 현명하시네요. 연휴를 보내는 거. 서로 그냥. 저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 좀 많이 놀러 가면 아이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네. 계획은 안 잡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잡고 있는 그렇게 거예요. 하셔야 돼. 그거 아들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부인이 되게 좋아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약간 해외에 있는데 아들 보러 갔다가 토요일에 오고요. 애 아빠는 토요일에 떠나요. 아들을 보러. 절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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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묘하죠. 좋은데요? 저는 이런 걸 추구해요. 네. 다 나름 다 괜찮다 우리. 역시. 물론 부모님께 인사는 드릴게요.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같이 있을 거죠. 필요 없다. 어쨌든 구정 때는 제가 가서 인사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끼리.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얼마 사셨죠? 20년입니다. 20년. 올해가 20년. 결혼 20주년. 저는 좀 결혼기념일도 가끔 까먹는데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비법 잘 아시겠죠? 저도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5년은 많이 넘었고요. 10년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사실 구정 같은 경우도 이제 딱 대부분 이제 어떤 철저한 계획 아래 뭔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주제는 먼저 네.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요즘 제가 이게 저번에 잠깐 우리 아들 때문에 캠프를 갔는데 네. 요즘 한 달 살기, 2달 살기, 3달 살기, 1년 살기 해외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주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외국이냐, 한국이냐. 외국이냐 한국이냐.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해서 두 아이 데리고 유럽으로 3년 전에 무작정 떠난 분의 사연이에요. 그래서 네. 학비가 공짜고 또 유럽 하면 또 우리 독일에서 또 공부한 네네, 장 박사의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제도가 정말 좋다라는 정말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갔나요? 네. 그곳에서 아이들은 독어 배우고 또 학교도 들어갔고 첫째가 이제 한국 나이로 고3, 둘째가 이제 고2예요. 근데 둘째가 너무 힘들어요. 네. 학교에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인종차별적인 경험도 꽤 했다고. 더 힘들죠. 네, 관계에서 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도 좀 잘 안 되고 당연히 또 청소년 시기에는 또 인간관계가 또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과 다시 한국에 왔는데 둘째는 방학 동안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또 고졸 검정고시를 그냥 패스했어요. 효자네. 야. 바로 수능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은 없고 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 둘째는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독일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잠시만 있으면 독일 국적도 나오는데 혼란이 온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하고 싶었는데 독일에서 대학교를 가야 될까요? 한국에서 수능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독일에 가서 준비했는데 목표점을 코앞에 두고 다시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길을 가도 될까요? 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거꾸로 된 고민이기도 하네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외국에 나갈 수 있나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 그렇죠. 엄마의 용기 있는 선택. 국적도 딸 수 있고 그다음 독일에도 있는데 독일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이는 힘들어하고 부모의 욕심처럼 안 된 거죠. 네. 그럼 이때 아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경험해보지 않은 한국의 입시 지옥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독일에서 버텨라 라는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아이에게 네.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아이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수능까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케이스죠. 그럼 고2면 사실 우리나라로는 나이로는 지금 이제 한 16, 17, 그렇죠? 김 PD님 따님 지금 몇 자, 우리 네. 깔끔하게 아, 세 깔끔하게. 입장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아.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네, 먼저 자, 김 PD님. 저는 한국에 와야 된다. 저는 아이가 선택하는 대로 가야 한다. 그게 그럼 결국 한국이잖아요. 한국인 거네. 그게 한국이잖아요. 그럼 한국이네요. 네,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에 와야 한다. 한국에 와야 한다. 근데 이게 사실 참만 나누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갈 것 같아요. 독일에서 어떻게? 일단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도 된다. 아. 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뭔가 선택 직전에는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그 힘든 시기가 수능 전 또는 뭐 어떤 무슨 그 저희가 사시나 뭐 어떠한 거 전에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는 고민이 제일 많이 오는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낫다. 낫다. 유나나님은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먼저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찬성 반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 이게 왜냐면 제가 엄마가 이제 가이드를 하셨잖아요. 이제 독일에서 국적을 나오고 또 이제 독일 국적을 따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면 독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만약에 다시 돌아올 상황이면 한국에서 해야 된다면 근데 우선은 한국 입시를 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저는 나서 요즘 잘 아세요? 말한 거니까. 저는 네. 이게 내가 어제 간만에 오자마자 악역을 해야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네. 되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네. 되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나나님께서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저 반대합니다. 왜요? 왜냐? 네. 왜 엄마가 공부를 합니까? 하면은 애가 해야죠. 아, 그렇죠. 근데 공부는 애가 그리고 하면 이거를 해서 엄마가 선택을 하고 엄마가 자료를 정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아이는 사실 대단한 아이 아닌가요? 독일 가서 공부하는데 얘가 한국 와가 있는 동안 지 혼자서 검정고시를 봤어. 뭐냐면 얘는 사실은 독일에서 힘들었던 애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의 입시 지옥이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받는 인종차별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자, 중요한 건 저는 왜 얘가 한국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얘가 중학생 이후라는 거죠. 그냥 저는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있지만 중학교 이후는 티네이저잖아요. 저는 사실은 중학교 이후서부터는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얘는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죠. 엄마가 시켜서 내가 그때 이랬어라는 말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유나의 말씀 듣고 재밌게 딱 했던 거는 왜 엄마가 공부를 해야 돼? 아이 인생인데 아이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기서 반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장 박사님 의견에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장 박사님은 기왕 독일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독일에서 그냥 대학까지는 마치고 한국에 오면 된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생활을 할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입시 지옥을 저는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힘든 시절을 하면서 그 겪는 게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맞아요. 인정해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힘들고 아이들 입시가 지옥이니까 우리 애는 여기를 벗어나서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좋은 데서 그냥 편하게 공부하고 오겠다. 자, 그러면 얘가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네. 비슷한 사실 생각을 가지고 네네네. 부모님은 독일에서 공부하라고 저를 그 당시 학교에 넣어주시려고 네네네. 하셨던 거를 네. 한국에 와서 입시 지옥을 제대로 경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15살, 그렇구나. 10살 때 그 기숙학교에 넣어서 네.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을래 유럽까지 가서 다 보고 온 다음에 네. 아니야 엄마 아빠 나 그냥 여기서 수능 공부 다 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해서 대학교 갈래 라고 그때 제 선택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동의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입시 지역을 다 경험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남들 하는 걸 다 해야지만 군대도 갔다 오고 그쵸. 그래야 내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기에 훨씬 수월하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동의는 하지만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 지금 세상에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입장에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 동의해요. 단